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 써. 지선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3년 동안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불륜녀의 거짓 임신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가짜 임신벨을 착용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임신한 게 정말인데 가짜 증거를 만들었어요. 불륜녀 지선이 울면서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와 짜고 나를 망치려 하는 거야?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던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폭탄 같은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지선 씨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최근 2년간 5명의 남성을 속였어요. 그날부터 거짓으로 쌓인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30분. 민호가 이렇게 늦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민호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민호의 셔츠 깃에 붙은 긴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리는 검은색 단발이었어요. 회식이 길어졌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을게. 민호가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20분이나 긴 샤워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침실로 들어가자 서연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핸드폰을 왜 거기에 넣어? 아, 그냥 충전하려고. 민호가 서둘러 서랍을 닫았어요.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한 후 서연은 집안을 청소했어요. 거실 소파 틈 사이에서 여자용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가지고 있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실로 달려가서 민호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낯선 넥타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선물한 넥타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서랍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지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사랑해.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더 확인했어요. 지선과 민호가 주고받은 수십 개의 애정 표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시어머니 김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집으로 와. 서연이 시댁에 도착하자 김정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호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숙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남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어머니, 저는 확실한 증거를 봤어요. 핸드폰 메시지도 있고. 김정숙이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어? 예쁘게 꾸미기나 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 탓이야. 네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김정숙이 팔짱을 끼며 서연을 째려봤습니다. 살림 솜씨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에 민호가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 지선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여자 몰라. 핸드폰 메시지 다 봤어.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거 말이야. 민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그건 정말이야? 정말 바람을 피운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야? 얼마나 됐어? 한 달 정도. 아니야, 정말 일시적인 실수였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라고? 한 달 동안 계속 만난 게 실수야? 서연아, 용서해줘. 정말로 끝낼게. 지선이랑 완전히 정리할게.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부부 여행도 가자. 새로 시작하자. 서연이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믿어? 3년 동안 날 속이고 살았는데. 3년이 아니야. 정말 한 달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며칠 후 오후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민호의 핸드폰에서 본 지선이었습니다. 서연 씨죠? 저는 지선이에요. 지선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서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여기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선이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 임신했어요. 민호 씨 아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선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3개월 됐어요. 이미 병원에서 확인받았고요. 지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봤어요. 지선의 이름과 임신 3개월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온 거예요?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민호 씨는 이제 저와 살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서연 씨도 이해하시죠? 서연이 진단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숙이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선이가 임신했다며? 김정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방금 민호한테 들었어. 아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김정숙의 말에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혼 서류 써. 지선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야. 어머니,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정숙이 차갑게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짐이나 싸서 나가. 그 주말 김정숙은 지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임산부용 영양제와 검진비까지 건네줬어요. 몸조리 잘하고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 지선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까지 있는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친정어머니도 김정숙과 같은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성형외과 앞에서 지선을 봤어요. 산부인과가 아닌 성형외과였습니다. 서연이 멀리서 지선을 따라갔어요. 지선이 카페에 들어가자 서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지선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서연도 화장실로 향했어요.
칸막이 틈으로 지선을 지켜봤습니다. 지선이 옷을 들어올리며 뭔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가짜 임신벨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지만 분명히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호와 김정숙을 불렀어요. 어머니, 민호야, 이것 좀 봐. 서연이 핸드폰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선이 가짜 임신벨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선이가 거짓 임신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 같은 건 없었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빼앗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때 지선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영상을 본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지선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있어요. 그건 그냥 뭐야? 가짜 배를 차고 다닌 이유가 뭐야?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지선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김정숙이 지선을 노려봤어요.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지선이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이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김정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김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지선이 말만 듣고 너를 내쫓으려 했구나.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선이는 당장 집에서 내쫓을 거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게. 서연이 김정숙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해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인 내 말을 먼저 들었어야 했는데. 김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선이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선이랑 완전히 끝낼게. 연락도 차단하고.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지선의 번호를 삭제했어요. 부부 상담도 받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민호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며칠 후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지선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이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야. 왜? 지선이가 전화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다는데?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건 정리하려고 만나는 거야. 정리? 무슨 정리? 확실히 끝내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만날 필요 없어.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하잖아. 서연아, 오해하지 마. 정말 끝내려고 만나는 거야. 그날 저녁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끝났어. 지선이한테 확실히 말했어. 민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무슨 소리? 네가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임신한 게 정말인데 네가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고.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거야? 아니야, 당연히 안 믿어. 하지만 지선이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가 정말 임신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이틀 후 서연은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숙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변호사 태준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불륜을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태준이 차를 따라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서연이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필요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정말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불륜 증거를 더 모으시면 좋겠어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만나는 장소 같은 것들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었어? 응, 부장님 생일이라서. 하지만 서연이 민호 회사 동료에게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식이 없었어요. 서연이 민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지선과 만나고 있었어요. 서연이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날 밤 서연이 민호를 다그쳤습니다. 또 지선이 만났지? 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사진 다 찍었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진짜 마지막이었어. 또 거짓말이야. 끝낸다고 해놓고 또 만나고.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정숙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 어머니, 민호가 또 지선이를 만났어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김정숙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완전히 정리하려고 만난 거예요. 김정숙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가지는 마.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동네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 법무법인에 가는 걸. 김정숙이 팔짱을 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다음 날 서연의 친정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숙이 부른 거였어요. 서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참고 기다려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지선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서연이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혼할 일은 아니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태준을 만났습니다. 증거 더 모으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서연이 사진들과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까요?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 계속 방해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서연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태준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민호가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그게 뭐 어때서?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까지 끼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망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때 또다시 지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정숙과 민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 씨가 저를 계속 괴롭혀요. 지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길에서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몰래 찍고. 뭐라고? 김정숙이 서연을 노려봤어요. 서연아, 정말이야? 스토킹이 아니에요. 증거를 모은 거예요. 서연이 변명했습니다. 지선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서연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야? 피해자가 맞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선이 소리쳤어요. 김정숙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이제 그만하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은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은희가 서연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끝났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시어머니마저 지선이 편을 들어 내가 지선이를 괴롭힌다고 해. 은희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태준의 법무법인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서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 회사 동료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선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강우진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는 지선이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지선이는 저와 사귈 때도 다른 남자들을 동시에 만났어요. 강우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짓 임신으로 돈을 뜯어냈어요. 여러 번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지선이 다른 남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제가 지선이 핸드폰을 쓸 때 미리 백업해 둔 거예요. 강우진이 설명했어요. 의심스러워서 증거를 모아뒀거든요. 태준이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임신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이 가짜 진단서들도 지선이가 만든 건가요? 네, 성형외과 직원과 짜고 만든 거예요.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선이는 귀여운 남성들만 골라서 사귀었어요. 전문적으로요. 태준이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어요. 서연이 법무법인에 도착하자 강우진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지선이는 최근 2년 동안 최소 5명의 남성을 속였어요.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5명이나요? 네, 총 3천만 원 이상을 가로챘어요. 강우진이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도 돈을 받아냈죠? 500만 원 정도.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지선이가 자랑하면서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서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서연과 태준이 김정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우진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강우진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지선 씨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주신 500만 원도 사기로 받아낸 거예요. 강우진이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김정숙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말하게 됐어요.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 태준이 민호에게 설명했어요. 민호도 증거들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지선이가 정말 사기꾼이었어? 5명의 남자를 동시에 속였어요. 강우진이 확인시켜줬어요. 김정숙이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500만 원을.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연이 김정숙의 어깨를 만졌어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그때 지선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이 준 열쇠로 문을 연 거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 지선이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강우진? 너 여기서 뭐해? 지선아, 이제 그만해. 강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들통났어.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뭘 들통났다는 거야? 김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사기꾼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강우진이 저를 못 잊어서. 지선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복수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들도 다 가짜라는 거야? 서연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지선이 서류를 보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서연 씨가 태준 씨와 짜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실래요? 지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저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지선아. 이제 그만해.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지선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김정숙이 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 내 돈 돌려줘. 어머니, 그건 500만 원 당장 돌려놔. 김정숙이 지선의 팔을 잡았어요. 지선이 김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아직도 뻔뻔해?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선이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강우진과 서연 씨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지선이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김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 김정숙을 부축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태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은희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은희가 서연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진짜 끝이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일주일 후 서연은 은희의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서연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대학 시절 노트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카페 창업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서연이 자신의 글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이런 꿈이 있었지.
노트에는 카페 인테리어 스케치와 메뉴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사진도 있었어요. 서연아, 뭐 보고 있어? 은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 때 꿈꿨던 카페 창업 계획이야. 서연이 노트를 보여줬어요. 와,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했었구나. 왜 안 했어? 결혼하면서 포기했지. 민호가 반대했거든. 서연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해봐. 은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태준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소송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얘기로 온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태준이 노트를 받아서 천천히 봤어요. 와, 정말 세세하게 계획하셨네요. 대학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서연이 자격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해보세요.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개인 적금이 있으시죠? 네,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카페는 충분해요. 태준이 격려했습니다. 서연이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은희와 함께 임대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기는 어때? 은희가 한옥을 개조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와, 분위기 정말 좋다. 서연이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북클럽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 200만 원이요. 부동산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서연이 계산해 봤어요. 자신의 적금과 은희의 도움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정할게요. 서연이 결정했어요. 그 주말 서연과 은희가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태준도 도우러 왔어요. 책상은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요? 태준이 무거운 책상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거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서연 씨, 원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로스팅해 볼까 해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서연이 로스팅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됐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메뉴는 뭘 준비할 거야? 은희가 물었어요. 기본 커피는 물론이고 수제 케이크도 만들어 볼 거야.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비치해서 북카페 느낌으로. 태준이 책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새벽이요. 서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새벽? 왜 하필 새벽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잖아요.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내 카페야. 직접 차린 거.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어? 원래 꿈이었어. 너 때문에 포기했던 거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이제 돌아갈 집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서연아, 제발. 그만 가줘.
손님들에게 방해가 돼. 태준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태준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서연이를 부추긴 거지? 아무도 부추기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태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카페를 나갔어요. 드디어 카페 새벽 오픈일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카페구나.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좋아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서연이 직접 만든 케이크도 인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준이 카페로 왔어요. 첫날 치고는 대성공이네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서연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태준 씨,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카페 2층에서 잠을 잤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아, 집으로 돌아와. 다 용서할게. 어머니,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집이 따로 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말이야?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카페 새벽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라벤더 라떼 주세요. 회사원 김 씨가 카운터에 서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대학생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성이요.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만들거든요. 서연의 답변에 손님들이 웃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가 가득 찼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여기 그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 주세요. 젊은 커플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허니 자몽 스파클링이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능숙하게 음료를 만들었어요. 오후에는 태준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태준이 빈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서연이 태준에게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재판 1차 변론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우진 씨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거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지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신고를 하면서 사기 혐의가 확실해졌어요. 지선 씨, 피해자가 총 8명입니다. 경찰관이 조서를 읽어줬어요. 피해 금액은 총 5천만 원에 달하고요. 지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저녁 드실래요? 저녁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업무 얘기도 할 겸. 물론 싫으시면. 좋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태준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처음에는 정말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는데 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은 달라요. 서연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태준 씨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귈까요? 태준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후 카페에서는 북클럽 모임이 열렸어요. 매주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책은 어떠셨나요? 서연이 진행을 하며 물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연 씨와 비슷해서 더 와닿았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이야기도 소설 같아요. 다른 회원이 맞장구 쳤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북클럽이 끝나고 문화 강좌가 시작됐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서연이 시연을 보여줬어요. 와, 정말 어려운데요? 참가자들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준과 서연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요. 아름다운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서연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더 예뻐요. 태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편 민호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데 민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김정숙이 걱정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포기해.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이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겠어. 6개월 후 카페 새벽에서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픈 6개월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서연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사람들의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됐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 서연과 태준은 카페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서연이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요? 카페 근처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태준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출퇴근도 편하고.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명 갖고 싶어요? 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가요. 서연이 일어서며 카페 불을 껐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며 교차로로 향했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리며 결혼 후 계획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유럽 어떠세요? 예쁜 카페들도 많이 구경하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연과 태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서연과 태준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빨간 스포츠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쾅! 끔찍한 충돌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탄 차가 크게 뒤틀렸어요. 119 신고 접수, 교통사고 발생. 지나가던 사람이 급하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소방관들이 망가진 차량에서 두 사람을 구조했어요. 태주는 의식이 있었지만 서연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환자 상태가 위급해요. 응급실 의사가 소리쳤어요. 태준이 들것에 실려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의사가 태준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며칠 입원하시면 됩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나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머리 쪽 타박상이 심해서.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수술실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서연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태준이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서연아, 제발 깨어나.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2주째 되는 날 서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태준이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이야, 서연아. 교통사고가 났었어. 태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태준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태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나야. 태준이야. 태준? 누구죠?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담당 의사가 서연을 검사했습니다. 기억상 실증이 온 것 같습니다. 의사가 태준에게 설명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확한 범인은 더 검사해 봐야겠지만 상당 부분의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민호는 어디 있나요? 제 남편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민호와는 이혼했어. 이혼?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태준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환자가 기억하는 건 결혼 후 1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나 저와의 일은 전혀. 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어요.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기억을 되찾으려 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친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사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연아, 민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민호야, 어디 있었어? 서연이 민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했잖아. 왜 연락도 안 돼? 민호가 서연의 반응에 놀랐어요. 서연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몸은 괜찮아? 조금 어지럽긴 한데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이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김정숙도 병원에 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서연이 김정숙을 반갑게 맞았어요. 김정숙이 서연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순수했던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 기억을 일부 잃었다고 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정숙이 민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어.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민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낯선 분은 누구세요? 서연이 태준을 가리켰어요. 아, 그분은.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 관계자인가 봐요. 태준이 마음 아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런가 보네요. 서연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 퇴원할 날이 왔습니다. 서연 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태준이 서연을 복도로 불렀어요. 네, 뭔가요? 혹시 이런 것들 기억나세요? 태준이 카페 열쇠와 메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물건들을 자세히 봤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췄습니다. 서연이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데려온 거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민호가 서연의 반응을 살폈어요. 서연이 새벽이라는 간판을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쁜 카페네요. 들어가 볼까요? 아니야, 다른 데 가자. 민호가 재빨리 서연을 데리고 갔어요. 태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카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민호와 함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컸나? 서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원래 이랬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내 물건 별로 없네. 정리해 둔 거야. 금방 다시 꺼내줄게. 민호가 변명했어요. 사실 서연의 물건들은 이미 처분된 지 오래였습니다. 태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없는 카페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하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태준이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호와 함께 옛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뭔가 이상해.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꿈에서 자꾸 모르는 사람이 나와. 태준이라는 사람.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꿈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침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 한편 태주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친숙한 환경이나 물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각이나 청각 자극이 효과적이죠. 태준이 메모하며 들었어요. 환자가 좋아했던 음악이나 향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시도해 볼게요. 태준이 서연이 좋아했던 재즈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라벤더 향 캔들도 샀어요. 그 오후 민호는 서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태준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사진도 다 지워야겠군.
민호가 태준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호야,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배터리 확인하는 거였어. 민호가 변명했어요. 서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침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나인데 이 남자는 누구지?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뭐 보고 있어? 이 사진 말이야. 나랑 같이 찍은 이 남자가 누구야?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친구일 거야. 친구?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민호가 화를 내며 사진을 빼앗았어요. 왜 화내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숨기는 거 없어. 그냥 과거 일이니까 잊어버려.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다음 날 태준이 병원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태준을 따라 병원 정원으로 갔어요. 태준이 준비해온 음악을 틀었습니다. 서연이 카페에서 자주 들었던 재즈였어요. 이 음악, 왠지 익숙해요. 서연이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좋아하는 음악 같아요. 태준이 라벤더 향 캔들을 켰어요. 이 향도 좋네요. 서연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카페 열쇠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서연이 열쇠를 만져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갔어요. 아야.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서연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카페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새벽 카페 앞에 섰어요. 간판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머리가.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새벽. 이 이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죠? 왜 눈물이 나요? 태준이 서연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누구세요? 서연이 은희를 낯설어 했습니다. 나야, 은희. 내 친구. 은희. 이름은 익숙한데. 서연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친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이 메뉴판. 내가 쓴 글씨 같아요. 서연이 메뉴판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도 내 취향이에요. 점점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에요? 서연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당신이 직접 차린 카페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불륜, 지선의 거짓말, 이혼 소송. 기억났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바람 피우고 지선이가 거짓 임신하고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태준 씨가 저를 도와주시고 카페를 차리고 서연이 태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로포즈도 받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었어요? 태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기억났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서연이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서연아, 어디 있어? 찾고 있었어. 모든 걸 기억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지선이와의 일, 이혼 소송, 내 카페, 태준 씨까지 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남남이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승소했어요. 축하합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날 지선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지선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지선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8명의 피해자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은희가 서연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서연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준이 제단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서연 씨,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준 씨,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 후 카페 새벽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 됐어요. 사장님, 독서 프로그램 언제 시작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예요. 지역 도서관과 함께 운영할 거예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청소년 진로 상담도 시작한다면서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도 법무법인을 확장했어요. 가정폭력과 이혼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담받던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천만에요.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셨네요. 태준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혼자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 서연이 생각하고 있구나. 김정숙이 걱정스럽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내 손으로 놓쳤어. 이제라도 다른 사람 만나봐. 안 돼. 누구와 만나도 자꾸 서연이와 비교하게 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이만큼 착하고 예쁜 여자는 없어. 김정숙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은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어요.
1년 후 서연이 태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임신했어요. 정말요? 태준이 깜짝 놀라며 서연을 안아 올렸어요. 조심해요. 아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내려놓았어요.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건강하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카페 2층에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상담받던 여성이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 여성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견뎌내니까 행복이 왔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10여 명의 여성들이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서연의 경험담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서연과 태주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은희가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새봄이요. 새로운 봄이 왔다는 뜻으로. 서연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태준이 서연과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북클럽 모임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원고를 들어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기로 했어요. 와, 정말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목이 뭐예요? 새벽이 오면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꼭 읽어볼게요. 회원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태준은 카페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새봄이가 태준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온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새벽이 온 거네요. 네, 이제 매일이 새벽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서 민호가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서연아, 행복해라. 민호가 혼잣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서연과 태준이 여전히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봄이의 작은 숨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어둠은 없었습니다. 진짜 새벽이 와 있었거든요.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야 비로소 진짜 새벽이 왔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서연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었고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운영하는 카페 새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상담센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죠. 민호와 지선이 저지른 거짓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왔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서연과 태준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새벽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